1922년 지구상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소련이 탄생합니다. 70년간 인류를 향한 실험이 시작되지요. 소련 70년 역사 속에 인민의 피를 거두어 자신의 권력을 세운 무자비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1878년 러시아의 일부인 조지아에서 태어난 스탈린은 알코올 중독 아버지의 폭력과 성직자로 키우고 싶어한 어머니로 요약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바람대로 신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합창단 활동을 하며 가난하지만 나름 우등생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던 중 우리가 흔히 아는 마르크스와 엥겔스 관련 서적을 읽고 부친 사례와 같은 금서를 읽으며 내면의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1899년 쫓겨났던 스스로 나왔던 스탈린은 신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이후 트빌리시 기상관측소에 위장 취업하여 파업을 주도하며 노동운동가로 활동하지요. 그는 좋은 언변과 작문 실력으로 노동자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로 많은 유혈 사태를 만들어 경찰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1903년 스탈린이 소속된 사회민주노동당은 맨셰비키와 볼셰비키로 나누어지고 스탈린은 레닌의 볼셰비키 당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당시 볼셰비키는 지지 기반이 미약하였고 특정 직업 혁명가의 활동으로 세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스탈린은 볼셰비키를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 곳에서 연설을 하며 홍보하였고 은행을 털거나 위조 화폐 제작 등 범죄 활동으로 자금을 충당하였습니다. 1902년부터 1913년까지 스탈린은 비밀 경찰의 추격을 받아 체포, 감금, 추방, 탈출을 반복하게 됩니다. 매번 극적인 탈출을 성공하는 스탈린을 보며 볼셰비키 내에서 스탈린에 대한 주변의 의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레닌은 스탈린을 신임하였고 스탈린은 1912년 중앙위원회에 임명되고 다음해 또다시 시베리아로 망명가게 됩니다. 1917년 2월 급기야 굶주림과 전쟁에 지친 러시아 민중들은 수도 페트로그라드에서 시위를 하였고 결국 니콜라스 2세가 퇴임합니다. 스탈린은 니콜라스 2세가 퇴임한 후에 러시아에 들어옵니다. 케렌스키의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맨셰비키가 장악한 소비에트가 임시정부에 협력하는 이중 권력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스탈린은 임시정부에 초반 지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해외에 있는 레닌과 트로츠키가 돌아오고 레닌은 전쟁 반대와 임시정부에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4월 태제를 발표하며 볼셰비키의 방향을 이끕니다. 이때 스탈린은 입장을 바꾸어 레닌의 의견을 전격 받아들입니다. 임시정부는 자신들에 반하는 볼셰비키를 탄압하고 레닌은 체포령이 내려져 다시 핀란드로 피신합니다. 민중의 의사를 무시한 정책으로 케렌스키 임시정부는 이미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어느 쪽에서도 신임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 내 식량난과 우익 쿠데타 이후 임시정부는 민심을 완전히 잃고 맙니다. 볼셰비키의 구호는 점차 평화와 안정을 갈망하는 민중의 힘을 얻어냅니다. 레닌이 국외에 있는 동안 볼셰비키를 이끌었던 스탈린은 당초 무장봉기에 반대하였으나 레닌의 입장을 확인하자 급격히 무장봉기를 지지합니다. 1917년 11월에 결국 임시정부를 무너뜨리고 볼셰비키는 소비에트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러나 연합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볼셰비키는 내정 간섭을 하려는 외국뿐 아니라 러시아 내의 많은 반대 세력과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내전과 폴란드와의 전쟁 중 스탈린과 트로츠키는 전략상 갈등이 많았습니다. 또한 서유럽의 공산화 지원에 대해 트로츠키는 영구혁명론을 내세우며 서유럽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도록 하자는 주장을 하였고 스탈린은 일국 사회주의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자본주의 일부 채택에 대해서도 트로츠키는 반대 입장이었지만 레닌과 스탈린은 일부 차용하자는 입장이었지요. 레닌은 이전부터 트로츠키와 여러 갈등이 있었으며 상황에 따라 트로츠키와 스탈린을 저울질하였습니다. 게다가 레닌은 러시아 혁명에 관해 트로츠키보다 공이 적은 스탈린에게 트로츠키와 비슷한 권력을 주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내부 갈등 상황 속에서도 1922년 모든 세력을 진압하며 소련이 세워집니다. 지구상 최초로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하게 되며 70년간 인류를 향한 실험이 시작되지요. 레닌은 병에 걸리고 스탈린의 무자비한 성향을 보았던 그는 스탈린이 최고 권력을 가지면 안 된다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은 스탈린에 의해 감춰지지요. 스탈린은 지노비에프, 카메네프와 함께 삼두 정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924년 레닌은 사망합니다. 레닌이 사망한 후 혼란한 틈을 타
우파 자본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정권을 전복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스탈린은 그 계획을 간파하고 바로 대대적인 숙청을 시작합니다. 스탈린은 소련 최고 권력자가 되었고 스탈린에 의한 1인 독재를 본 지노비예프와 카메네프는 트로츠키의 편에 섭니다. 스탈린은 바로 눈엣 가시 같은 트로츠키를 우선 요직에서 해임시킵니다. 스탈린은 1928년 1차 5개년 계획을 실시합니다. 농업국가에서 중공업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시행한 이 정책은 농지의 사적 소유를 금지하고 모두 집단화합니다. 공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본을 농업에서 끌어오려고 한 것이지요. 농민들은 공장에서 일할 노동력이 되었지만 당장 이들의 식량이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불만을 품은 농민들은 반란을 일으키지만 그들은 총살되거나 수용소로 가게 됩니다. 분홍층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분홍층은 재산과 농지를 몰수당하여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니 농업 생산량은 비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게다가 사료 또한 부족하여 농사의 중요한 가축들이 기아로 죽거나 배가 고프니 잡아먹게 됩니다. 수많은 가축이 도살되고 가뭄까지 겹쳐 기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소련의 농업지대인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 북카카스 등지를 덮쳐 엄청난 대기근이 발생합니다. 그중 우크라이나가 가장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만 350에서 400만 명 정도의 아사자가 나오고 카자흐스탄에서도 200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옵니다. 소련 전 지역에 600만 명, 많게는 1000만 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탈출을 시도하는데 공산 정권이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쳐서 탈출을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먹고 살고자 하는 탈출이 계속되었고 아사든 총살이든 죽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집집마다 시체가 즐비하고 포스터에는 자기 아이를 먹는 것은 야만적인 행위다라는 글귀도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스탈린이 학살하고자 일부러 대기근을 일으켰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대기근으로 확실하게 된 것은 스탈린의 중앙집권 독재체제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소련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다음 영상은 스탈린의 두 번째 이야기, 대숙청과 독소전쟁,